안녕하세요. 한국학협동과정 석사 1학기 남서량입니다. 이번에 읽은 책은 미국 파커 J. 파머의 가르칠 수 있는 연기입니다. 책을 선택할 때 사실 고민을 많이 했고 어떤 책을 할지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이 책의 이름을 볼 때 제 관심을 끌었습니다. 제가 정말로 가르칠 수 있는 용기가 있을까 계속 고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전공은 한국학 교육이지만 진짜로 교사로서 학생에게 가르친 적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제가 대학교 2학년쯤 한 고등학생에게 영어 과외를 해본 적이 있는데 하지만 첫 번째 수업만 했고 그 학생은 다시 저를 과외 선생님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제가 잘못 가르쳤을까? 제가 진짜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을까 자문하고 상처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용기를 되찾는 기대를 가지고 이 책을 읽었고 깨달음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 책에서는 먼저 훌륭한 가르침이 무엇인지부터 얘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공감을 제일 많이 얻은 부분입니다. 저자는 훌륭한 가르침은 교사의 정체성과 성실성에서 나오며 하나의 테크닉으로 격화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훌륭한 교사는 분열되지 않는 자아를 가지고 인생 경험의 모든 측면들이 존중되며 자아, 학생, 학과를 한데 묻는 일관성과 결속력의 그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교사입니다. 반면에 나쁜 교사는 해당 과목의 지식만 집중하고 과목과 자신을 격리시키고 학생들과도 멀어진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어떤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때 지르고 또 어떤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때 재미있다고 생각한다는 이유를 고민했습니다. 수업을 재밌게 하는 선생님은 항상 수업 내용과 자신의 삶을 연결하고 강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교사들은 그 스타일이 천차만별이어서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강력한 개인적 정체성이 그 수업에 배어 들어있는 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읽을 때 제가 스스로 고민했는데 저는 그것을 교사가 자기 수업하는 내용에 대한 사랑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부 시절에 좋아하는 수업의 공통점을 생각하면 그런 수업에서 교수님들이 단순하게 관련된 지식만 주입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전수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그런 지식을 탐구하는 과정이나 감정과 같은 자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 이야기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교수님들이 자기 연구 분야에 대한 사랑을 느끼고 수업 내용에 영성을 부여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저자가 주장한 듯이 가르치는 자아의 내면 풍경의 지도를 잘 작성하려면 지성, 감성, 영성을 취해야 하며 그중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야 좋은 강의가 생길 것입니다. 반면에 학생을 지루하게 만든 대부분 수업에서는 교사들이 관련된 지식만 주입시키고 자기 감정이 없게 차가운 수업을 하고 있는 수업입니다.
지성만 중요시하고 감성과 영성을 경시해서 학생에게 매력적인 수업이 되는 데에 실패했습니다. 학습 동기 유발에서 정의적인 수업이 효과가 난다고 생각하고 교사는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사실 학생과 정의적인 유대감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교사에게 아무리 훌륭한 교사가 되기 노력해도 가끔 고통을 받아 가르침의 용기를 사라진 때가 있습니다. 반응이 없는 학생 토론에서 일어나는 갈등을 대면할수록 교사의 자신감이 사라집니다. 저자가 가르침의 용기라는 것은 마음이 수용한도보다 더 수용하도록 요구당하는 순간에도 마음을 열어 넣은 용기라고 정의했습니다. 가르침의 용기를 회복하기 위해 저자는 3가지 방법을 제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영감을 준 스승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승을 생각할 때 거기서 스승의 인품이 드러나고 우리 또한 그 인품에 감화되어 자신 속에 감추어진 또 다른 인품을 개발되어 가르치려는 우리 스승과 같은 훌륭한 교사가 되고 싶은 최초의 감동을 되찾을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를 매혹시켰던 학과를 떠올리는 것, 즉 지금 교수하고 있는 분야에 대한 사랑을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마음속에 내면의 교사의 목소리에서 교사가 꼭 계속 되고 싶은 진정한 소명의식을 환기하는 것입니다. 네, 이어서 저자는 현재의 교육 문화에서 존재하는 아주 심한 갈등의 공부를 제기했습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생각을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여 경쟁적인 만남에서 패배하면 상대보다 많은 것을 잃게 된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배움이 갈등이 되고 성적은 승패의 판단 기준이 되어버려 갈등의 공부가 생기게 됩니다. 저자는 이러한 공부를 극복하기 위해서 승패를 가리는 경쟁보다 더 창조적인 갈등의 형태를 창조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기는 사람도 없고 지는 사람도 없는 교감과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방식입니다. 다음에 책에서는 가르침과 배움의 역설을 제기했습니다. 즉, 교육에서의 자유와 강세를 어떻게 조화시키는 문제입니다. 좋은 교사의 바탕을 만들려면 교사로서 가르침과 배움에 대해서 이분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호 연결성을 중시해야 합니다. 즉, 좋은 교육을 하려면 강제적인 가르침과 자유로운 배움을 모두 포용하고 균형을 잡아야 합니다. 교사의 역할은 결국 학생과 동시에 가르치고 배우는 상황을 공동 창조하면서 학생들에게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들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앞에 나온 이론과 문제에 기저하여 저자는 커뮤니티 속에서의 교육 방법을 제기했습니다. 우선 교사는 커뮤니티에서 가르침을 인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가르침은 진리의 커뮤니티가 실천되는 공간을 창조하는
것이고, 진리의 커뮤니티의 핵심은 리얼리티는 관계의 연결망이며, 우리는 그 연결망 속에서 일체감을 획득할 때 리얼리티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커뮤니티에서는 주제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복잡한 의사소통의 패턴 속으로 들어가고 관찰과 해석을 공유하고 서로 시정하고 보완하면서 이 순간에는 갈등으로 괴로워하는가 하면 다음 순간에는 교감과 합의가 도출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진리의 커뮤니티는 순환적, 상호작용적, 역동적입니다. 또한 진리의 커뮤니티는 위대한 사물의 은중에 의해 지탱되고 있습니다. 위대한 사물은 주체, 즉 사물 그 자체를 말하며 교육 커뮤니티의 핵심적인 연결축입니다. 위대한 사물의 은중은 우리 내부로부터 훌륭한 교육 커뮤니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네, 그래서 교사는 진리의 커뮤니티 속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진리의 커뮤니티라는 모델에 비추어 볼 때 교실은 교사와 학생이 위대한 사물, 즉 주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교실, 교사도 학생도 아닌 주제를 초점으로 하여 교사 중심 모델과 학생 중심 모델의 가장 좋은 점들을 융합하는 그런 교실이 되어야 합니다. 주제 중심의 교실에서 교사의 핵심적인 과제는 주제의 독립적인 목소리를 부여하는 것이며 주제가 스스로 발언할 때 교사와 학생은 진정한 학습 커뮤니티를 형성하게 됩니다. 진도 나가기에 집착하는 교사들이 많은데 이것은 진리의 커뮤니티라는 공간을 희생시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공간을 여는 대신 자신의 지식으로 공간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을 이용하여 학생들에게 관련 정보를 다 말해주려 하기보다는 그 학문 분야와 관련된 소량의 중요한 샘플 데이터를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데이터를 가지고 학생들을 압도하려 하지 말고 학생들이 각자 자발적으로 합력하면서 주제를 다루도록 배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자가 교사는 동료들과의 커뮤니티 속에서 배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교사는 교실에 들어가는 순간 동료들에게 문을 닫고 교실에서 나오면 교실에서 벌어진 일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교직이 너무 개별화되면 교사는 교육 능력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고 교육기관은 무능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교사로서 필요한 재원은 동료 교사들의 커뮤니티 속에서 풍성하게 발견할 수 있고 좋은 가르침에 대한 좋은 대화야말로 교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진리의 커뮤니티는 역동적인 생활 현장이기 때문에 매거비마다 리더십이 필요합니다. 가르침과 배움에 대한 담론을 형성하고자 한다면 그런 목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도자들이 좋은 가르침을 기대하고 교사를 초빙하여 자유를 고사하는 생산적인 방식을 권유해야 좋은 가르침에 대한 진정한 대화가 시작됩니다.
네, 책 내용의 정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내면으로부터 진정한 교사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저자가 얘기한 듯이 기술은 교사들이 진짜 교사가 등장할 때까지만 사용합니다. 교사가 되는 것에 대해 망설이고 두려워하고 있는 현재의 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제가 진짜 교사가 되려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가르침의 용기를 얻으려면 좋은 가르침을 하고 싶으면 분열되지 않는 자로부터 얻어야 된다고 저자는 주장했습니다. 이 주장은 저에게 많은 공감을 불어일으켰습니다. 제가 망설이고 두려운 이유는 교직에 대한 사랑, 자기의 정체성과 성실성을 확실하지 못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책의 흐름에 따라서 제가 저의 스승, 제가 한국어 교육 전공을 선택한 그때의 마음을 되찾기 노력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가르침에 대한 사랑을 점점 되찾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가르침의 방법에서 저자는 커뮤니티 속에서의 교육을 제기했습니다. 진리의 커뮤니티 속에서의 교육은 정의적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자는 교사와 학생의 대화, 학생과 학생 사이의 지식 공유와 합의를 권유하고 상호작용적 자유로운 교육 방식을 강조합니다. 또한 교사와 학생과 학생의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교사들 간의 커뮤니티도 경시할 수 없다고 유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 그리고 교사와 교사 사이에 정의적인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교육 방식은 학습 동기의 유발과 유지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감정적인 존재이므로 차가운 지식만 점령하는 학습 공간보다는 교류가 맞는 정의적인 학습 분위기가 학습에 대해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가르칠 수 있는 용기는 저에게 맞는 공감과 자아 성찰의 기회를 제공해 주어서 다시 한번 읽을 만한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읽기 경험은 저의 학습과 앞으로의 교직 생활에도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한 개인적인 소감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